예. 자, 오늘 수업은 천간에 글자들 10개의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결국은 천간의 글자는 이 10개의 글자죠. 갑과 을이 있고 갑을은 결국 이 목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그 화는 변과 정이 있다고 그러죠. 토는 무와 기토가 있고, 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경과 신금이 있고, 수는 그게 이제 임수와 개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이제 다 앞에 나온 글자는 양이고 뒤에 나오는 글자는 음이죠. 그러니까 오행에 자 이렇게 되는데 이 10개의 글자들은 계절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않습니까? 계절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게 하늘의 어떤 기운으로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거든요. 천수상, 지수형 할 때의 그런 기운들이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래 천간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기운들은 우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정신과 육체, 혼과 백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신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육체 우리 몸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천간이라는 글자는 형이상학적이라 해서 우리 생각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동하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놓고 볼 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책의 내용은 뭐 갑기합해가 뭐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10개 글자는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움직이는 것은 이 오극이라고 해서 그지? 오극. 두 번째는 육합. 세 번째는 칠충. 이렇게 세 가지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외우기 쉽게 제가 오극, 육합, 칠충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우기 쉽게. 그래서 천간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는 요거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는 극을 하면서 마음을 동하게 하고 생각을, 그 다음에 합을 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충을 당해서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극은 뭔지 합은 뭔지 극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럼 극은 우리가 상생상극론에서 극은 어떻습니까? 목은 토를 극하고, 그죠? 목극 토였지 않습니까? 또 토는 수를 극했죠. 토국수. 그 수를 결국은 극한다는 수는 또다시 불을 끄는 데 쓰여졌고 수극화. 그리고 화는 또 금을 녹이면서 쇠를 녹이는데 화극 금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럼 금은 또다시 금은 나무를 가르는데 칼로 나무를 치는데 쓰여져. 이게 극하더라. 그런데 극하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극받는 입장은 목국토의 토는 목에 아무런 저항 없이 당연히 극받더라는 거죠. 그러면 극은 뭐고? 극은 억압하는 거야. 지나친 것을 잡아 당겨 내려오는 억압하는 거. 또 아니면은 올려오려고 하는 놈을 막 잡아 당겨 못 가게 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극하면 억압하면 어떠한 경우가 일어나냐면 내가 만약에 극을 당해요. 우리 사람들 자연에서는 극당하면 어떻습니까? 목극토하면 이 토는 그냥 무한 제공해주고 나는 그냥 억압적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라. 그냥 갑갑한 상태지. 우리 사람들 마음이 그런 상태거든요.
이 목곡토 하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토라면 굉장히 갑갑해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토다. 내가 우리 일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토인데 또 아니면 내 사주 속에 토라는 글자가 있더라. 그런데 목이란 운해나 이런 게 기운이 오면 이게 갑갑해진다는 거죠. 억압받으니까. 그죠? 억압받아. 갑갑해진다. 잡아당기니까 자꾸 잡아당기 내놓으니까 가야 되는데 진행해. 나는 생해주로 가야 되는데 상생해주로 가야 된다. 금으로 토생금 상생해주로 가야 된다. 자꾸 잡아당기는. 그러면 이 토의 입장에서는 갑갑해진다. 그런데 여기 지나치게 많거나 강하게 있어요.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이걸 억제시켜주면 오히려 편안해지겠죠. 그죠? 많아서 문제가 되니까 사주의 근본은 중용이거든요. 부족함도 없고 지나침도 없이 그 중용을 이루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 놓고 볼 때는 많은 것은 극을 받아야 되고 부족한 것은 극 받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내가 안 그래도 기운이 없는데 자꾸 잡아 당겨 내려오면 더 기운 빠진다는 이제 그래 그게 논리가 이런 논리다는 얘기죠. 그래 좋고 길흉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일단 극이라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억압을 당한다,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왜 오극이라고 하노? 그죠? 극은 한번 볼게요. 이 순번이 정해지면 1, 2, 3, 4, 5, 6, 7, 8, 9, 10. 딱 10개니까. 오극은 나와 5번째 만나는 글자. 일단 오행적으로는 목극, 토, 토극, 수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5번째 만나는 글자는 만약에 야가 지금은 간목이 1순위니까 그러면 5번째 만나는 글자는 1, 2, 3, 4, 5죠. 그러면 무토와는 간목과 무토는 극의 관계다. 무토가 극의 관계죠. 아까 얘는 그러면 결국은 간목에 극하는 것은 무토다 이 말이죠. 또 그러면은 무토는 뭘 극하노 이거요. 무토가 또 극하는 거는 야를 1번으로 놓고 보면 2, 3, 4, 5죠. 그 임수가 무토의 극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그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오행으로도 보면 목국토, 토국수 오행의 극을 이야기하는 건데 따지고 보니까 갑은 무는 임은 또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5번째. 임이 요리 1이라면 1, 2, 3, 4, 5. 병화죠. 병화가 돼요. 여기 이제 그거 하는 게. 또 화는 다시 금을 극하는데 한번 볼게요. 화는 병화가 1로 보면 1, 2, 3, 4, 5. 경금을 극하게 한다는 거죠. 다 해놓고 볼게요. 그럼 경금은 다시 이걸 1로 놓고 보면 2, 3, 4, 5. 그제? 어서오세요. 5. 간목을 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목은 다시 경금한테 이제 그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기준이, 간목은 경금이 오면 갑갑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다. 간목이 만약에 나한테는 우리 사람 살아나는데 오행에 5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런 기운에 의해서 이 자연을 분석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의 간목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걸과 학문을 뜻하는 인성이더라. 그죠? 그럼 걸과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이 학문이 빛나야 되잖아요. 생을 받거나, 그죠? 빛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태양이 있어야 좋을 것이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경금의 운이 왔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이 극받는 상태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원활치 못하다는 가깝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들한테는 이 느낌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다
오행으로 극된 거죠. 목국토하고 토국수하고 수국하고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거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전부 양의 글자들이잖아요. 양의 글자들. 그래 양의 글자는 그죠? 양의 글자들끼리 극하고 자 음의 글자들로 한번 볼게요. 그럼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음의 글자는 음의 글자들끼리 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결국은 남자는 남자들끼리 찌랄배하게 되고 여자한테는 안 가고 그 여자는 마찬가지로 여자들끼리만 가고 남자들은 안 가고 이런 이제 그걸 이런 관계가 이제 그게 관계다는 거죠. 이런 관계 그게 관계다. 자 그다음에 그건 관계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오극이죠. 다섯 번째 어떤 글자라도 그 글자 기준에서 일로 봤을 때 그죠? 다섯 번째 오는 글자와 그걸 하게 되는 글자다. 그다음에 합은 결국은 합은 육합이라 했으니까 여섯 번째 오는 글자와 합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육합은. 그래서 아까 얘기 마찬가지로 그러면 1번의 간목의 기준 했을 때 합은 1, 2, 3, 4, 5, 6 6은 기토가 되죠. 그래 결국 갑은 기토와 합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만나면. 그 다음에 을은 그러면 결국은 을목은 여섯 번째는 1, 2, 3, 4, 5, 6 을목은 경금과 합을 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합을 하고. 그럼 합에 의해서는 어떤 논리가 있냐면 거기나 충은 뭐 변화하고 뭐 갑갑함을 이제 느끼고 이제 이런 건데 합에 의해서는 부부가 만나면은 자식을 낳듯이 같은 맥락이에요. 합에 의해서는 화를 한다,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갑과 기토의 합에 의해서 화는 결과는 토가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합은 다 똑같습니다. 다 만들어져. 을경합 화금 책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병은 여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병과 신이죠. 병신합화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책이. 그다음에 병정 정은 정인 합화 수다면은 오행순서가 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게합화 그죠? 화 이렇게 나와. 다섯 개씩. 그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육합이라고 암기를 할 수도 좋지만 갑을병정무 10개잖아요. 세로로 두 줄을 딱 세워 놔놓고 보면 갑을병정무 기경신 임기 이 두 개 딱 맞는 것끼리 합의 관계다. 오공 육합 칠충이 그게. 그래서 합에 의해서는 변하든 오행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 변하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갑과 기토를 만나면 내가 기토인데 그죠? 기토인데 아니면 내가 갑목인데 자, 양과 음의 차이는 양은 남자라고 이야기했고 음은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남자인 갑목이 기토의 운이 오면 그죠? 그 기토의 합이 되지 않습니까? 합이 되면은 합에 의해서 결과가 토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갑목은 입장에서 보면 기토를 만나면 완전히 기토는 살아있고 갑목은 없어지잖아요. 갑기합화토가 되니까. 그래 갑목 입장에서 기토를 만나면은 이 토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토만. 그 토의 입장에 그래 다시 말하면
중국 가정으로 간다면은 간목 입장에서 기토는 재지요, 재. 재. 재란 남자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재란 육신적으로는 여자를 뜻하기도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다음에 이 유흥을 뜻하기도 하고 이래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기토를 만나면 완전히 생각이 이 여자나 재물 쪽으로 내 방향성을 돌린다는 거죠. 그 해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이 갑기는 합화토다는 얘기예요. 토는 간목한테서 토는 재성이거든. 재. 그 재는 여자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고 이런 거 유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죠?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이라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그러면 기토에 운이 오면 합화토가 되니까 토는 간목한테 재가 되니까 재는 다시 무엇을 극한다? 인성을 극하거든요. 토는 인성을 극하거든. 그래 결국은 인성은 글과 학문을 뜻하는데 이 운이 오면 공부하는 학생은 조진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영향을 저렇게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합에 의해서는 합화 결과치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갑기의 합은 토고 을경의 합은 다시 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 여기서 보면 갑기의 합은 토라 했는데 근데 갑이 없어지면서 토만 생각한다 이런. 그래 갑이 주체라면 나 존재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재물, 여자 이것만 생각하는구나. 이제 우리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을경합도 마찬가지예요. 을경의 합은 어떻습니까? 을은 음이니까 여자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경금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남자거든요. 그래 했을 때 합화금을 생각하게 한다. 그럼 을경인 여자 입장에서는 경금의 운이 오면, 경금의 연이 오면, 그죠? 오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안하게 안 오면, 그러면 이거 이제 관이거든. 관은 여자 입장에서 관은 남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명예, 직장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합화된 그 오행을 특징적으로 방향성을 선회한다. 완전히 돌린다.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관의 운이 오면 그럼 또다시 이 관운이 그대로 오면 관에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히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서성이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럼 뭐 취직 못한 사람들은 취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은 취직하려고 많은 생각을 하게 완전히 거기 이제 몰입된다는 거죠. 그 해는 이렇게 보여요. 이래서 합화를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이 관은 또다시 관이 극하는 것은 아자잖아, 아자 나, 그죠? 나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게 결국은 내인데 스트레스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 합은 어쨌든 이 합화된 결론치 합에 의해서 나온 결과의 오행으로 모든 마음을 동하게 한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은 7주 7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충이다. 이런 얘기죠. 7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충이다. 지금 이 합도 그렇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이제 제가 그 정도로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해놓은 제 촬영 영상도 있긴 있어요. 들어가 보면 또 그것도 그렇다면 나중에 저희한테 따로는 아마 수업 때 그죠?
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답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충은 일곱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충의 관계다. 자, 그럼 갑의 충은 일곱 번째는 그 7, 경이네, 경, 그죠? 그럼 결국 갑은 목이고 경은 금이잖아요. 그 결국은 오행적 관계라. 오행적 관계. 오행적 관계는 충이다. 그래 갑은 결국 금목이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충받는 것은 그죠? 그 결국은 이 일곱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충의 관계다. 그러면 을을 보겠습니다. 을일 기준의 입장에서는 충은 일곱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신이죠. 그래 결국은 이건 다 목이잖아. 요거는 금이고, 그죠? 그 아까 어디였습니까? 아까 그건 어디였습니까? 그거 할 때는 양은 양끼리 그겠고, 음은 음끼리 그겠거든요. 극과 충의 차이는 그건 내가 하는 거고 상대방한테 누르는 거고 글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충은 내가 받는 거예요.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걸 그래 어떤 게 중심이냐는 거죠. 어떤 게 기준이냐 이거 그렇게 해서 충 극은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건 보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사실 보면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갑갑하거든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하면서도 또 아니면 그걸 하면서도 상당히 신경이 가거든요. 만약에 이 갑은 토를 아까 무토를 그간다고 안 했습니까? 갑목이 많이 있으면 야는 작살납니다. 그걸 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하는데 만약에 무토가 많으면 그죠? 내가 무토를 그가지 않습니까? 자 이걸로 할게요. 이걸 중에 겁이 많은데 그걸 하고 있는데 무토가 이 기운이 아주 세더라. 그러면은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보다 아주 큰 놈을 내가 그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우리 사람들로 본다면은 어린 아이가 어른들을 때리더라 이거라. 매달리더라 이거라. 그러면 그 어른이 그 받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 그거의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 성립이 안 된다.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그 하는 입장에서 힘이 기운이 아주 세고 그 받는 입장의 기운이 아주 약하면 그거는 그 받는 입장이면 그쪽 입장에서 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충이 되는 거거든. 그래 그걸 받는 사람은 이 하는 사람은 내가 상대를 하는 사람은 그죠? 그 상대가 기운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안 그러면 내가 힘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영향을 받게 되고 충은 반대로 내인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충의 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간목 입장이거나 을목 입장인데 그죠? 신이 오면 원래는 임수가 왔죠. 자 한번 볼게요. 병화는 충하는 게 뭡니까? 일곱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임수죠. 임수. 병화는 임수를 이 충에 관계다 얘기죠. 그 병화는 임수한테 충을 받는다. 그럼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충 받으면 우리 이제 이 마음을 동하게 되는 게 어떤 방향으로 동하게 되냐면 내가 생각을 달리하면 또 아니면은 내가 뭐 천재지변과도 같은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당히 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충은 상당히 무게가 큽니다. 무게가 상당히 커요. 그 이제 이 또다시 말하면은 이 육신적인 중국 과정에서 육신적인 관계에서 보면 이건 관계는 편관이거든요. 편관. 운에서 오는 편관의 흐름에서 운의 흐름에서 편관의 운이 오게 되면 이 소위 이야기가 길을 가다가 범을 만나는 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상되지 않은 그런
힘든 일이 발생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 그만큼 충에 의하면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거고 사람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상황들 그것을 충이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를 보면 원래 임수가 왔어 임인년이니까 그죠? 임수가 왔는데 임수의 충의 관계는 병화일간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병화일간자는 임수 원래 임인년에는 상당히 여기 이제 편관이 되는 거죠. 편관이 돼. 병화한테서는. 그래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이 범을 만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또 그다음에는 이건 어떻습니까? 편관이지만 이 편관이라 하는 것은 또 우리 이 육신적이나 아까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거는 상당히 이 편관은 이 뭐랄까 좀 돌발적이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런 거지만 이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문서잖아 문서. 그죠? 문서, 그다음 명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범을 만나는 형국이 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 명예, 문서 이러한 운으로도 내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어떤 길과 형은 그 일간이 이 편관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와닿는다. 그러나 일단은 병화일간자는 어떠한 형국이든 범을 만나는 꼴이다. 그 다음은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뭐 문서운이 좋고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완장을 차고 모임에 가니까 회장하러 가더라. 뭐 하러 가더라. 뭐 맡아달라 하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지나치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와닿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국은 천간에서 우리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은 오극, 육합, 칠충인데, 그요? 칠충인데, 그걸 그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육합과 칠충이다. 크게 작용하는 것은. 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극합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말씀드린 거. 극하니까 어떻더라, 충당하니까 어떻더라, 합을 하니까 어떻더라, 마음을 어떻게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천간에서는 오금, 육합, 칠충 요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천간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러한 오금, 육합, 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은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지는